네, 안녕하세요. 민사법 플러스의 김동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시험 형법 교재 리뷰란 제목으로 말씀 나눠볼 건데요. 민사법 플러스인데 왜 형법을 하니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분이 있을 텐데, 아, 지금 교재를 과목별로 리뷰하는 시리즈의 일환이고요. 지난 시간에 민법을 했으니까 혹시라도 민법 교재에 대해서 듣고 싶은 분은 지난 클립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사실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형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과목하고 크게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형법 과목 자체가 음, 이 특히 이제 재판연구원 시험의 그 첫 번째 관문인 형사재판 실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어, 특히 이제 검사 시험에서는 이제 검사 선발 시험에서는 다른 과목을 보지 않고 형사만 보죠. 그래서 특히 이제 검사를 꿈꾸시는 분들은 형법 과목이 매우 중요하고 사실은 로스쿨생들이 가장 자신 있는 과목 1순위가 대부분 형법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형법은 또 양도 적고 또 재미 붙이기도 쉬운 과목이라서 그만큼 실력자도 많은 과목이니까 형법 교재에 대해서 좀 미리 한번 이런 교재도 있구나, 어떤 교재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 그런 걸 좀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이 쓰신 기본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맨 처음 살펴볼 교재가 이재상 교수님 형법 총강론 교재인데요. 형법 총론 하나, 강론 교재 하나 이렇게 따로 책이 있어요. 아, 사실은 지금 세대에서 이재상이라고 하면은 그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이재상 강사님을 떠올리시는 분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는데, 이재상 교수님이라고 이제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 안 되죠. 하여튼 엄청나게 이재상 교수님 책은 사실 사법시험 때에는 엄청나게 각광받던 교재였기 때문에 특히 실무가 교수님이나 그때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을 붙으셨던 실무가 출신들 교수님, 이런 분들은 지금도 아마 이 책을 거의 신과 같이 모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이재상 교수님 책은 워낙 수험가에서 유명했던 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재상 교수님에 있는 학설이 모두 다 다수설일 것이다, 이게 통설적인 견해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재상 교수님도 은근 소설이 많아요. 여러 군데 소설이 많고, 사실 대단히 책 자체가 좀 난해해요. 이게 독일의 이론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또 이렇게 책을, 특히 총론 부분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 자체도 그렇게 썩 막 잘 풀어서 설명되어 있진 않아서, 다만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예전에 사법시험 교재에 쓰였다는 건 그 서술 자체가 이렇게 답안지 현출하기 좋은 서술이 많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 제가 이 책을 읽으라고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꼭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이 워낙 유명하고 몇몇 학교에서는 아직도 형법 할 때 이 교재를 기본 교재로 체크하시는 교수님도 은근히 많은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아,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형법을 그냥 좀 편하게 처음 한번 독학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다음에 있는 이문 교수님 책이 더 좋습니다. 이문 교수님 책은 저는 제가 처음 사법시험을 볼 때 이 책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형법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 형법 총론 부분에 이제 정말 이론들이 난해하거든요. 근데 그런 난해한 이론들을 정말 쉽게, 그리고 좋은 건 다수설적인 입장에서 아주 어,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리고 되게 와닿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구속요건 착오나 위법성 전자사실에 대한 착오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진짜 정말 난해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좀
법학자의 그런 정치한 논리보다도 좀 와닿게 설명을 쉽게 풀어서 해주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지만 이문 교수님 책은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책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이 책을 추천하기도 하셨어요. 저 공부할 때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좀 많이 보는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꾸준히 정말 뭐 개정판도 꾸준히 나오고 책도 업데이트가 착착 뭐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꼭 이 책을 뭐 보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형법이 좀 이론 부분이 좀 너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발제독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분이 또 판례를 되게 특히 강론 부분에 있는 판례들은 정리를 좀 교수님 책 치고는 되게 잘 해놓는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론 쪽도 괜찮게 봤어요. 공부할 때. 근데 이제 이분이 좀 은근히 강론 쪽에는 소수설이 많아져서 예, 로스쿨 시대는 뭐 워낙 판례 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은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부적절하기보다는 안 맞는다고 할 수도 있는데 강론 쪽에 또 자기 뭐 물론 소설을 좀 취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판례에 대한 서술을 되게 자세히 해놓으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준달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판례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판례가 이렇게 이런 그 틀을 잡고 보면 이해할 수 있구나 이런 좀 깨달음을 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문 교수님 책을 가지고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뭐 개인적인 애정이 있어서 좀 좋게 말한 것도 있는데 아무튼 혼자 형법을 좀 깊게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은 한 번 정도 봐도 괜찮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동 교수님이나 오영근 교수님이나 제가 뭐 이분들이 수준이 이 책보다 낮다고 해서 이렇게 좀 간략히 처리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읽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분 책을 직접 읽어본 적은 없어서 이렇게 좀 따로 밑에 뭘 붙이지 않은 거고요. 제가 뭐라고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오영근 교수님 같은 신동 교수님은 제가 잘 학설이 어느 쪽인지 잘 모르고 오영근 교수님은 제가 이분 기본서는 아닌데 사례집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뭐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사례집을 다 봤죠. 그래서 오영근 교수님도 어느 해인가는 봤는데 이분은 그 사례를 이렇게 만드실 때 특이한 욕심이 있으세요.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읽다가 피식하게 만드는 유머를 항상 사례에 집어넣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사례집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뭐 그때 저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가 한양대 법대 출신 형님이셨는데 뭐 중간 기말에 이런 게 나왔다면서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뭐 사건의 장소는 H대학인데 가로 열고 뭐 한양대학교는 절대 아닌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읽다가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피식하게 웃게 만드는 그런 사례를 자주 만드셨던 분이라서 저는 직접 제가 막 강의를 들어보거나 직접 뭐 강의를 들어본 건 아닌데 뭐 재밌는 분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교수적 기본서는 사실 뭐 이 정도인데 음, 사실 로스쿨에서는 뭐 학교 교수님이 이제 교재로 지정해 주시는 책 그걸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뭐 저는 뭐 이문 교수님 책 좋다고 하긴 했지만 꼭 뭐 제 생각에는 사실은 형법 쪽은 앞에 총론 부분에 있는 이론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이제 변호사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내내 찝찝해요. 찝찝하니까 어, 좀 지금 뭐 다들 이제 민법 선행하시려고 바쁠 텐데 1학년 1학기나 뭐 여름방학 때 정도까지는 형법 총론도 좀 단단하게 공부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사실은 시험에 뭐 그 부분을 안 나온다고 그냥 제껴도 사실 큰 지장은 없는데 형법 총론에 난해한 이론을 공부를 안 해놓으면 공부를 해놓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안 해놓으면 그 부분에 대한 이렇게 찝찝함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을 때 한번 해놓는 걸 충고드립니다. 사실은 뭐
실무에 나와서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총론 A로는. 그렇지만 이제 시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 뭐 대부분들이 이제 뭐 강사님 책을 가지고 이제 변호사 시험을 정리하실 텐데, 뭐 최근에는 뭐 이은비 교수님 책의 형법 강의하고 팝 형법이 있는데, 그 팝 형법을 훨씬 많이 보시죠. 그 신체계 형법 강의에서 뭐 좀 이런 부분을 덜어내고 좀 판례 부분을 좀 이렇게 더 중점으로 정리한 책이 아마 팝 형법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저는 이제 사법시험 공부할 때 신체계 형법 강의 쪽을 봐서 굳이 그 책을 바꾸지 않고 그냥 형법 강의를 봤거든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뭐 굳이 더 두꺼운 형법 강의를 보는 것보다 팝 형법을 그냥 봐도 큰 뭐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형법은 뭐 판례 위주의 강의고 이론적으로 문제될 때는 이제 사례를 어차피 봐야 되거든요. 사례집을 차라리 따로 보는 게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 위에 있는 신호진강성 형법요로는 사실 수험에서는 형법 수험 형법에서는 바이블이죠. 바이블 거의. 제가 이제 97학번인데 제 97학번인데 97년도부터 신호진 강사님은 일타 강사였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신호진 강사님, 신호진 박사님이라고 해야 되죠. 하기로 불러드리는 게 더 좀 리스펙하는 용어가 될까요? 근데 신호진 강사님은 정말 성실하시고 형법 요론이 97년도에도 좋았는데 지금은 뭐 더 좋아졌죠. 계속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뭐 계속 이제 피드백을 하고 강의를 듣는 사람하고 피드백을 하고 또 그분은 신호정 강사님은 책에 대한 투자도 엄청 정말 많이 하세요. 항상 이렇게 판례도 계속 이렇게 더 넣고 또 바꾸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이게 뭐 사법시험 시절에 당연히 이 책이 뭐 많이 보던 책이어서 뭐 근데 실무 가서도 뭐 저는 뭐 어느 순간에 갈아탔는데 예 근데 실무 이 책 보고 이제 시험에 붙으신 분들은 뭐 실무하실 때도 이 책을 많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형법을 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뭐 요론을 떠들러 볼 일은 없었는데 아무튼 이 책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정말 형법 수험가의 거의 바이블 같은 책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책이 좀 두꺼워요. 그 제가 밑에 설명드린 파평본보다도 책이 좀 두껍고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형법이 자체가 이제 뭐 비중이 칠법 중에 뭐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렇다고 크다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책이 좀 두껍습니다. 형법 요론이. 그래서 이제 형법 요론을 택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뭔가 형법에 좀 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어, 의사가 찍혀 있는 특히 검사지망생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형법 요론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뭐 그런 분들한테 형법 요론이 뭐 더 좋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형법 그걸 위해서 뭐그 형법 요론을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판례를 많이 한다고 검찰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밑에 있는 이인규 강사님 형법 강의는 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막판에 이제 로스쿨 3학년 때 갑자기 이 책에 꽂혀가지고 형법 강의를 정을 했거든요. 뭐 어, 제가 뭐 변호사 시험에 사실 형법은 좀 사례형을 좀 망쳤는데 이 책을 잘못 봐서 망친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 사례형 제가 유일하게 형법 아니 그뭐 변호사 시험 전 과목 통틀어서 50점 밑으로 맞은 과목이 딱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형법 사례가 어, 그런 과목 중 하나거든요. 근데 뭐 물론 뭐 객관식은 형법은 형사 통틀어서 제가 한 문제 틀렸는데 그런 형법은 거의 다 맞았죠. 그러니까 뭐 이 책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돼 있는 사례 문제 대비 형법 논적 캡슐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이 얘기를 왜 드리려고 하냐면 이 책이 사실 책 제목부터가 사례 문제 대비인데 이 책만으로도 객관식도 얼추 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이 책으로 형법의 모든 걸 커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원래 그 목적에 충실하게 사례를 쓸 때도
여기에 있는 정리된 걸 그대로 쓰면은 점수가 좀 잘 나오는 그런 뭐 정말 마법 같은 책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막 팔려고 색깔을 이렇게 막 일부러 바꿔놓은 건 아니고요. 이 제가 이게 사이트에서 책 제목을 긁고 왔는데 책이 바뀌어서 긁고 왔는데 이 PPT에서 이렇게 바꾸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냥 해놓으니까 특별히 이 책을 뭐 강조하기 위해서 색을 지금 넣은 건 아닙니다. 다만 사실 뭐 정석은 좀 두꺼운 책을 가지고 공부를 차분히 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어, 뭐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실은 이 형법 논점 캡슐이라는 책만 가지고도 형법이 어느 정도 커버는 가능하다. 뭐 저는 과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사람이 상대적이죠. 상대적이라서 어, 사실 뭐 검사 시험도 캡슐만 보고도 뭐 되신 분도 있고 뭐 신호진 형법 요론을 두꺼운 책을 다 봐도 안 되신 분도 있죠. 이게 사실은 그렇게 개인적인 능력차를 고려하지 않고 이 책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설명하기 힘들고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래도 한 10년 정도 공부를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석은 최소한 이영배 제가 교수님으로 썼군요. 죄송합니다. 이영배 강사님 이 파평법 정도 되는 것 정도는 보는 게 정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법은 객관식도 보니까 선택형도 시험도 보니까 어느 정도 판례의 양을 어느 정도 보는 게 변호사 시험에 대비하는 데는 좋을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형법은 이 그냥 형식적 의미 형법적뿐만 아니라 특별형법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특별형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형사재판실무나 특히 이제 형사기록형 쪽이나 형사기록형이나 어, 그다음에 이제 검찰 그 검찰 일반, 검찰 심화 2단계 넘어갈 때에 또 검토 보고서 형식의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정말 그 실전과 같은 법률들이 주어지고 특히 이제 이 형법만 보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적인 논점도 들어가기 때문에 형법전에 있는 범죄들만으로는 뭐 문제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특별형법에 나오는 뭐 교특법이나 뭐 특경법이나 이런 게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형법은 특히나 이제 연구원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검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에습도 좀 열심히 하시고 공부를 충실하게 해둬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 저는 이제 이인규 강사님이 쓴 특별 형법을 봤는데 김정철 변호사님 책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얇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학교에서 이제 특별형법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택하는 교재이기도 할 텐데 이주영 교수님 특별형법 교재도 뭐 양이 좀 많긴 하지만 정말 좋은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것 중에 뭐 하나 골라서 정리를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못하시더라도 이제 형사재판 실무를 할 때 이 특별형법에 대한 판례를 좀 많이 나눠주시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거라도 좀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시험에 대비할 때 요긴하게 대비할 수 있는 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형법은 사례집인데 사실 이제 이재상 교수님 사례집이 사실 예전에는 정말 형법 사례의 바이블과 같았어요. 근데 이제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이제 이재상 강사님 사례집도 많이 보고 저 때는 많이 봤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용배 강사님 책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제가 여기 뭐 보도체는 안 해놨지만 뭐 이인규 강사님 그 사례집도 괜찮은데 특히 이제 이인규 강사님 사례집은 이제 변사기라고 해서 변호사 시험 기출과 사법 시험 기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법 쪽 사례들은 기출을 구조를 그대로 끌어다가 이렇게 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다른 과목도 그런데 형법은 특히나 그래요. 형법은
거의 기출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출의 패턴을 익숙하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풀면 사실은 거의 형법은 사례는 정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보니까 음, 형법은 다들 잘하시는 것 같아요. 형법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사실은 이 그리고 또 과목 자체가 또 되게 잘 와닿잖아요. 공부할 때도 사건들도 재미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그래도 칠법 중에는 좀 무난한 과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기타 뭐 사례집이 있는데 제 생각엔 사례집은 뭐 강사님 사례집도 좋고 여러 가지 사례집이 있는데 변사기를 비롯한 기출 사례집을 그냥 하나 잡으셔서 3년 내내 반복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런 차이는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법 시험하고 그 변호사 시험의 형사법은 조금 달라요. 많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법 시험하고 변호사 시험하고 많이 다른 과목 중에 하나가 형사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에 사법 시험은 시험을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따로 보니까 이걸 같이 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형사법으로 같이 묶어서 시험을 내니까 이게 이제 어, 시너지로 더 어렵게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시험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사실은 종래에 있던 사법 시험보다 문제 난이도가 높다고 하긴 좀 힘든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사법 시험보다 변호사 시험이 형사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제가 형법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별형법이 본격적으로 시험에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형법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검사 지망생들은 형법을 반드시 잡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뭐 전에도 진로 관련된 클립을 만들 때 말씀드렸는데 검사 시험은 오로지 형사법만 보기 때문에 어, 이론상으로는 뭐 형사만 죽으라 잘해도 검사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과목이 변시 합격할 정도 수준, 졸업 시험을 통과할 정도 수준은 돼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형사는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 잘하지? 이렇게 제가 뭐 그래도 10년 공부한 까락으로 대부분 과목을 A뿔을 찍었는데 형사는 제가 A뿔을 많이 못 찍었어요. A 저럴 정도 항상 그랬는데 그만큼 뭐 공부가 좀 짧아도 곧바로 잘 쓸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것도 결국 이제 사례형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형제실 그 검찰 실무 그 일반 그리고 검찰 심화 이쪽 시험은 그 기존에 있던 사례형의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특별한 형식, 즉 검토 보고서 양식으로 시험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연구원 시험을 대비하시거나 검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그 막 형법 공부의 이론 쪽이나 뭐 판례를 막 이쪽에 너무 힘을 빼지 마시고 그 에너지를 잘 분배하셔서 그러니까 형법이나 형소의 뭐 기본적인 쟁점 같은 건 당연히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특별형법도 빼먹지 말으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사실은 형법이 뭐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법 과목 중에 양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어, 결국에는 이제 검토 보고서를 누가 안 빼먹고 잘 쓰느냐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제 형제실 시험 수업에서 이제 보는 검토 보고서 시험이나 검찰 신문 시험이나 공이 이 방대한 그 소송 자료를 가지고 직접 메모도 하고 메모를 바탕으로 검토 보고서를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메모법이라든지 문제를 어떻게 써내려가야 하는 전략적인 측면 그리고 검토 보고서를 형식적 사항을 어떻게 잘 맞추는가의 문제 그리고 형제실이나 검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 문제도 나오거든요. 이게 이런 진짜 범죄 구성 요건에 포함된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증명력 판단 문제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이 시험 자체에 조금 익숙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 때는 이제 위에 이제 선배들이 검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검찰 일반을 들어갈 때, 일반 수업을 들어갈 때 미리 이제 자기들이 2학기 때 봤던 검토 보고서 문제를 다 주죠. 그래서 이제 검찰 일반 볼 때부터 그 문제를 다 풀고 이제 첫 번째 검찰 수업을 예, 시험을 치르게 되는, 이 정도는 다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분들은 그거를 이제 도외시하고 자기는 그냥 뭐 공부 그냥 뭐 사례나 판례만 하겠다 이래버리면, 뭐 그러면 사실은 좋은 성적을 거두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 시험 보는 자체 연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된 다음에는 메모하는 법이나 사실관계를 빨리 자료를 이렇게 그 소송 자료를 빨리, 형사 공판 자료를 빨리빨리 이렇게 읽어서 그걸 쟁점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시험에 풀이하는 그런 경험들을 다양하게 쌓는 게 중요합니다. 뭐 제가 본 시험 중에는, 뭐 제가 연습 시험이었나 실제 시험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끝에 이제 뭐 그 합의서가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 고소를 취하한 거죠. 합의서가 저 끝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친고죄였는데, 이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이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걸 발견을 못하면 다 헛걸 쓰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한번 연습을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런 실수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네, 그 검사가 꿈이신 분들은 형법을 잡으시되 이런 자기 에너지를 잘 분배하셔서 꼭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형법은 이 정도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헌법 교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지금 뭐 이 클립 마지막까지 들으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광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겨울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예, 주말에 강의를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사례 연습 강의를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가끔 뭐 메일이나 이런 쪽에 이제 문의 주시는 분도 있는데, 저가 올리는 그 민법 강의는 매주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죠.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 형법 교재 리뷰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